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에 non-minimum 그러니까 right half plane 지로를 가진 시스템, 그걸 이제 우리가 RHP 지로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시스템의 폴이 이 왼쪽에 존재를 하면 이 왼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는 레프트 하프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오른쪽 이 오른쪽은 right RHP right half plane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폴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폴이 LHP에 있으면 템은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 스테이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는 퀴즈에도 한번 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폴이 right half plane에 존재하면 unstable하다. 이거 왜 그런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exponential 함수의 그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수값이 음수를 가지면은 0으로 가는데, 시간이 지날 때 양수로 가면 양수이면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3t, 예, 2의 마이너스 3t, 여기서 표현하는 이 값,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이 값은 폴로부터 온 거죠. 폴,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폴.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서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로 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이트 하프 플레인에 폴이 있을 때는 언스테이블인데, 라이트 하프 플레인에 있는 지로, RHP 지로라고 얘기한 얘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폼에서 쓰면 있다고 해서 언스테이블한 거는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뭐였냐면 단지 제어하기가 까다롭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는 물론 뭐 얘기를 했었죠. 레프트 하프 레인에 존재하는 지로하고 라이트 하프 레인에 존재하는 지로의 차이는 뭐냐면 레프트 하프 레인에 존재하는 지로는 페이즈를 부스트업 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즈가 더해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RHP에 있는 지로는 페이즈가 마치 뭐를 닮았냐면 폴처럼 페이즈를 레깅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드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폴처럼 페이즈를 레깅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조정현 학생. 조정현 학생. 요 써놓은 이 전달 함수의 페이즈는 몇 도까지 내려가지? 잘 모르나? 이준성 학생. 네, 저 전달 함수의 페이즈는 몇 도까지 내려가? 마이너스 90도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90도. 어떤 거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요거 보고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이준성 학생. 이창준 학생. 이창준. 네, 앞에 볼까? 마이너스 90도 아닌가? 마이너스 90도. 예. 최병훈 학생. 네, 교수님. 앞에 볼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이승열 학생. 네, 답해봐. 저도 마이너스 90도 같습니다. 응? 저도 마이너스 90도 같습니다. 마이너스 90도. 예, 강혜민 학생. 응. 답은? 저도 마이너스 90도 같습니다. 배세가 다 그렇구나. 윤정희 학생. 네, 답은? 마이너스 180도 같습니다. 마이너스 몇 도? 180도요. 그렇지. 딩동댕. 잘했어요. 요 폴의 차수가 1차 요게 하나 1차인 항이 또 하나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폴이 저렇게 2차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특성 방정식의 차수가 이거를
우리가 특성 방정식 d of s라고 표현했는데 이 d of s의 차수 2차예요, 2차. 그래서 차수가 1차일 때 마이너스 90도, 2차일 때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n차가 되면 마이너스 90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하나만 더 문제를 내볼까? G of S가 정철용 학생. 정철용. 네네네. 얘는 몇 도까지 갈까? 마이너스 180이요. 마이너스 180. 양시원 학생. 네, 교수님. 이거 몇 도까지 갈까?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90도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폴은 마이너스 90도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의 폴이. 두 개의 폴이면 마이너스 180도. 그런데 한 개의 지로는 플러스 90도까지 끌어올리는 거 봤죠? 앞에서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얘는 두 개 계산을 하면 위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마이너스 90도에다가 2차고 그 다음에 지로가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90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과 지로의 개수에 의해서 주파수가 무한대로 갈 때 위상이 몇 도까지 가는지, 몇 도에 도달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시훈 학생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까? 양시훈 학생? 네, 이거는 몇 도까지 갈까? 90도입니다. 90도. 이현택 학생? 네. 몇 도까지 갈까? 마이너스 270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270도까지 가는 거예요. 밑에 폴이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90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 위에를 보면 이게 RHP 지로를 RHP 지로가 한 개가 있으면 얘는 폴처럼 마이너스 90도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70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설명했으니까 잘 알겠죠? 이제 그림으로 한번 피심상에서 주파수 해석을 통해서 그려 보려고 하는데 지울게요. 여기 보면 이 시뮬레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력 변환 회로에서 했던 거고, 주파수 해석을 할 때는 시뮬레이션 컨트롤이라는 것도 끄집어 내오고, 그다음에 AC 수입이라는 이 엘리먼트도 끄집어 내와야 돼요. 내와서 시뮬레이션 하면 주파수 해석을 하게 되는데, 상세한 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보면 생긴 게 요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컨트롤이죠. 시계처럼 생긴 거. 그다음에 AC 수입, 그러니까 주파수 해석을 하려면 이와 같은 주파수 해석을 하려면 요런 걸 갖고 와야 돼요, 요런 거. AC 수입이라고 여기 이렇게 AC 수입이라고 써 있어요. AC 요 소자를 끄집어 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 나란히 놓고 해석을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보이는 얘는 요 소자, 이거는 사인 펑션이에요. 그냥 사인 함수를 끄집어 내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이는 이거, 그다음에 얘는 라플라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 내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1, H2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놓고, 그다음에 또 끄집어 내와야 될 것이 뭐냐면 프로브가 필요하죠. 프로브가 여기 보이는 요 프로브가 뭐냐면 AC 프로브예요. AC 프로브. 이거 끄집어 내와서 저렇게 매달아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본은 여기 이렇게 갖고 다 저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연결하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라플라스 펑션에 대한 보드 플롯을 지금 그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LHP0인 거, 하나는 RHP0인 거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은 거고, 폴의 위치는 다 똑같아. 이렇게. 다만 이제 지로의 위치만 다른 얘네 두 개를 시뮬레이션 하면 보드 플러스상에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컨트롤을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 우리 그 전력 변환 회로에서 했던 것처럼 타임 스텝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이 타임 스텝이라는 건 뭐 항상 뭐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시뮬레이션 스텝을 10 마이크로세크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타임 도메인이 이렇게 있을 때 시뮬레이션 하는 타임에 이거를 10 마이크로세크씩 옮겨가면서 시뮬레이션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수치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이라 어쨌든 간에 타임 스텝을 너무 길게 잡으면 크게 잡으면 파형이 엉망개골창으로 나오고 이걸 너무 작게 잡으면 시뮬레이션 타임이 길어져서 적당한 값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해 봐야 돼. 해 봐서 이 정도의 회로는 뭐 시뮬레이션 타임 스텝을 뭐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파형을 출력의 파형을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시뮬레이션 타임을 너무 작게 잡아 놓으면 너무 크게 잡아 놓으면 파형이 이렇게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걸 보고 인제 컨티니어스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수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임 스텝이 큰 경우죠. 그래서 적당히 잡아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요 0.01은 AC 해석을 할 때 중요하지 않아요. AC. 음. AC 해석이라는 것은 주파수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frequency analysis. 주파수 해석을 한다는 얘기 결국 뭘 보겠다는 거냐면 보드 플롯을 보겠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보드 플롯을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토탈 타임은 여기는 지금 0.02로 되어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의미 없음이 맞을 거예요. 의미 없음. 여기다 1을 쓰나 10을 쓰나 100을 쓰나 시뮬레이션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오로지 이 타임 스텝만 관여를 좀 하고 뒤에는 전혀 관심 사항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AC 수입에서 볼 게 뭐냐면 스타트 프리퀀시라고 표현한 거 예. 있고 엔드 프리퀀시가 있는데 우리가 보드 플롯을 그림을 그릴 때 여기가 주파수 축이잖아요. 오메가 혹은 F 축인데 그림을 그릴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나오는 게 인제 헐츠로 나오는 게 이게 100kHz입니다. 얘도 헐츠고 그래서 이 여기부터 100kHz까지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뭐 예를 들어서 10Hz 나는 10K만 보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0, 10K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넘버 오브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10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사항 스타트 프리퀀시와 엔드 프리퀀시 사이에 를 몇 개로 쪼개서
저 넘버 오브 포인트라는 것은 이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 플롯이 뭐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드 플롯의 그림이 예를 들어서 F에 이렇게 갖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파수 축상에서 포인트를 여러 개를 잡아서 그림을 그려줘야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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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도 이 각각의 포인트들을 직선을 쭉쭉쭉쭉 연결해야 그나마 근사하게 곡선 커브가 보이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100 이라고 100 개를 표현하겠다고 그랬지만 100 개는 좀 과도한 거고 뭐 이 정도 그림이면은 뭐 30개 정도만 표현을 해도 충분히 스무스한 타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를 위한 거냐? 스무스 웨이브. 웨이폼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타형 자체가 스무스 타형 이것도 뭐 웨이폼이니까 비슷하네. 보드 플롯을 스무스하게 그리기 위해서 개수가 좀 많아야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적당히 잡아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플래그 포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전문적인 거고 뭐 나도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런 기능을 써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또 소스 네임이 있는데 이 소스 네임하고 여기 써 있는 이 소스 네임 vsin1 하고 얘하고 이름이 일치해야 돼요. 얘 네임이 vsin1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시뮬레이션을 못 해요. 그래서 사인 펑션 사이너소이드 웨이폼을 가진 그 볼티 소스죠. 볼티 소스 저 vsin1을 이름이 여기랑 같이 매칭을 시켜 놔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스타트 앰플리튜드, 엔드 앰플리튜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전에서는 약간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주로 실제 하드웨어 측정할 때 하드웨어 상에서 주파수 해석할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그다지 뭐 이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해요. 그래서 물론 인제 말을 내가 너무 좀 오버를 했는데 하여간 요런 라플라스 펑션이 직접 주어진 것들은 얘네들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하여간 말은 이래요. 그러니까 스타트 프리퀀시 할 때의 앰플리튜드하고 엔드 프리퀀시에 요 엔드는 엔드 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걸 보면 1 헤르츠일 때의 사인파의 앰플리튜드는 0.1, 100 킬로일 때 사인파 앰플리튜드는 0.1 똑같이 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인제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 모델, 실제 여러분들이 스위치 가지고 하는 거 시뮬레이션 할 때는 요것들이 갖는 중요성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고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이러한 시스템은 굳이 뭐 0.1, 0.1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뭐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고렇게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1이라고 놓고 시뮬레이션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라플라스 펑션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그린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이 창이 열리죠. 그러면 이거를 이 함수 여기다 써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오더 n, 얘는 차수가 2차다. 2차예요. 그래서 2라고 써야 됩니다. 차수는 뭘 보고 하는 거냐면 분모의 차수예요. 분모의 차수. 그러니까 2차니까 2라고 쓰고 개인은 이게 스케일 팩터 한 건데 여기는 S 제곱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안에 있는 거를 여기 이거 헬프 찍어 보면 여기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B는 뭐냐면 분모항의 개수, 분자항의 개수예요. 이건 분자항의 개수. A는 분모항 개수예요. 그래서 보면 분자항의 S제곱은 0이니까 그거의 개수는 0이 되겠죠. 0 이렇게 0. 그다음에 S의 개수는 1이니까 1. 상수항은 10의 3승이니까 이렇게 쓰고 밑에 있는 애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해서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S제곱 플러스 10 100S 플러스 10의 6승. 뭐가 요것이 그래서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이 안에서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돼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일들을 얘네들이 하더라 이거예요. 뭐냐면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스탑 프리퀀시 1Hz 그러면 얘가 1Hz고 여기 나온 거로만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기 V sin 1 이라는 이 함수가 1 곱하기 sin 0.1이죠.
앰플리튜드가 0.1이니까 0.1 사인 타 프리퀀시 1Hz니까 2파이 곱하기 1 곱하기 t 요런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여기다. 이게 엑스테이션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엑스테이션 시그널이 돼서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 출력을 얘가 이 시뮬레이션 컨트롤하는 얘 타임 도메인에서 마구 돌리고 있어요. 마구잡이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뭘 찾는 거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라는 것이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 없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요, 진행. 그런 다음에 진행하고 나면 한참 기다리면 뭐가 나오냐면 정상 상태 값이 나온다. 정상.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판단하는 거죠. 정상 상태가 이루어진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몇 사이클이 지나도록 되면 정상 상태로 인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이 크기를 그다음이라는 건 정상 상태에 이르면이죠. 출력의 크기 측정합니다. 왜냐면 이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VM. 그래서 0.1Hz에서 0.1분의 VM이라는 개인 매그니트드를 측정한 거예요. 여기다가 20 로그를 붙이면 그게 이제 보드 플랫상에서 그려지 1Hz에서 들어간 것의 앰플리튜드는 0.1, 나온 것은 VM이니까 0.1분의 VM을 하면 1Hz에서의 개인 매그니트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렇게 가고 있다 치면 이것이 뭐냐면 입력의 입력, V사인 1이라는 입력. 그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 위상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다 1헤르츠 파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B라고 할까요? B. 이게 개인의 B죠, 이거. 개인의 페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끝나면 바로 뭐냐면 다음번 다음 주파수로 옮겨가는 거예요. 얼마로 옮겨갈지는 이제 몇 개로 쪼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1 시 예를 들어서 1 하고 100 헤르츠를 넘버 오브 포인트 여기를 넘버 오브 포인트를 3개로 하겠다 그러면 답은 1헤르츠 1개, 그다음에 10헤르츠 1개, 100헤르츠 1개. 로그 스케일로 가니까 요렇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들었던 요런 예에서라면 다음 주파수는 얼마가 되냐면 10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10헤르츠. 그러면 V사인 그다음엔 뭘 흔들어 대냐면 V사인 1t를 뭘 가지고 흔드냐면 크기는 그대로 0.1이니까 사인에 2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t 이걸 갖고 또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출력이 또 정상 상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예, 크기와 위상의 차이를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보면 100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 이 100개의 데이터. 100개의 데이터는 개인 매그니튜드의 데이터 100개, 개인의 페이즈의 데이터 100개. 그거를 주파수 축상해서 X축이 주파수일 때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찍어서 예쁘게 싹 그림을 그리는 거다. 어떻게 그리는 건지 알겠죠, 그죠? 고경 학생. 네, 교수님. 이 주파수 해석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기만 해도 되는데 앞으로 더 잘 알면 되는 거니까. 권동우 학생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실제로 인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상에서 이렇게 파형을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게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인제 뭐 시뮬레이션만 해서 결과만 보니까 실제 하드웨어 측정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라플라스 펑션이 바로 주어져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 스턴트 버전을 갖고 있어서 스턴트 버전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뭐 여기서 뭐 무슨 뭐 크랙 버전을 구해서 뭐 해 보라는 얘기는 내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요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예 방법은 인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건지는 대충 알았으니까 아까 설명을 끝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이제 지울게요 이거. 그러면 인제 요 LHP0를 가진 얘는 위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90 도까지 내려가요. 얘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마치 폴이 3개 있는 것처럼 -270 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90 보다 -270이 이게 작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상이.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니멈 페이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니멈 요렇게 RHP0를 가진 애를 non minimum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아 얘는 non minimum 페이지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 RHP0를 갖는 시스템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됐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앰플리튜드를 보면 이게 좀 오버플랫 이러니 오버플랫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프로브로 나타난 데이터를 한 면에다가 그린 걸 오버플랫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 봤더니 앰플리튜드는 두 개의 시스템이 똑같아. 겹쳐 가지고 이렇게 겹쳐 있죠, 겹쳐 있 요것이 LHP0를 갖는 시스템이고 요것이 RHP0를 갖는 시스템이에요. 보면 RHP0를 갖는 애는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 여기가 바로 얼마냐면 -270 도다. 요 랩탑 플랜지로는 여기 그래서 요거는 -90 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음 원래는 퀴즈를 내야 되지만 지금 뭐 오늘 배운 거하고 퀴즈를 낼 수는 없고 오늘은 그러면
과제만 수업은 좀 더 할 거예요. 그다음에 과제 아이고 다 지웠나? 호목이에요, 호목. 예, 첫 번째 나가는 호목일 텐데 오늘 밤 12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세요. 조금 전에 그린 그림 한데 그냥 하나만 그려 볼게요. 아니 2개 다 한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제어보완은 요거를 요렇게 여기 보이는 이런 그림처럼 오버플롯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시험 퀴즈는 없고 요것만 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질문 있나요? 교수님, 질문 없죠? 그러면 지우고 그렇죠. 보드플랜만 이것만 제출하라고 했다고 해 갖고 보드플랜만 덜렁해서 하지 말고 좀 성의를 좀 보여 가지고 뭐 숙제가 뭐 이런데 뭐 뭘 보기 위해서 한다는 둥 뭐 이렇게 좀 해서 냈으면 좋겠어. 어떤 학생을 보면 그냥 덜렁 이것만 그려서 내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성의 없이 해 가지고 뭐 어떨까 모르겠어요. 숙제가 뭔지 아니. 피심으로 시뮬레이션 하라, 피심. 또 질문 있나요? 이게 지금 보면 최고의 프리퀀시가 제일 높은 프리퀀시가 오메가 이퀄 2 파이 F는 10의 3승이에요. 여기 나온 거를 보면 그러면 이게 FG라고 할까요? 오메가 G, FG는 보면 6으로 나누면 한 160 정도, 160 헤르츠 정도니까 꺾이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160 헤르츠 정도 되는 거니까 한 10배, 한 10km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1헤르츠부터 한 10kHz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넘버 오브 포인트는 한 뭐 30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지우겠습니다. 질문 없죠? 컴비네이션
이게 뭐냐면 이렇게 캐스케이드 커넥션이라고 얘기하는 거, 두 개의 펑셔널 블락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캐스케이드 커넥션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전달 함수상에서 뭐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나요. 곱하기. 그게 무슨 얘기냐? 뒤에도 이제 뭐 예제가 있긴 한데 일단 뭐 뒤에 예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폴라 폼으로 바꿔보면 G1 J 오메가와는 크기와 위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G2 J 오메가도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크기와 위상은 전부 다 오메가의 함수인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두 개를 곱한 것도 크기와 위상 이 폴라 폼으로 바꿔 놓으면 GJ 오메가라는 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다가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하면은 이게 G1 J 오메가가 되고 G2 J 오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크기끼리 곱하고 위상은 지수로 올라가 있으니까 더하고. 그러니까 좌변 우변, 그러니까 GJ 오메가랑 비교를 해보면 요것이 GJ 오메가의 크기고 요것이 GJ 오메가의 위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 곱한 얘는 각각의 크기에다가 그 곱하기로 나타나고 위상은 더하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곱한 거를 로그를 씌하면 로그는 곱하면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나타나고, 위상은 그냥 뭐 더하기 그대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각각 캐스케이드로 표현된 것들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매그니튜드 커브는 각각 그린 것을 더함. 페이즈 커브 마찬가지로 각각 그린 걸 더함.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는지 예제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건너가 보죠. 뭐 지금 여기 설명한 거는 너무 쉬운 산수니까 내가 너무 빨리 설명했다 그러면 뭐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대부분 집에 있지만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렇게 표현했어. G of S를 하나, 여기는 100, 하나, 여기는 1 플러스 10의 제곱의 S분의 1. 하나는 1 플러스 10의 3승분의 S분의 1. 이렇게 세 개로 쪼갠 거예요. 이거 전체가 뭐냐면 G of S가 된 거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를 개인과 페이지를 그린 다음에 그 세 개를 더하면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100은 20 로그 100 하면 40dB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다음에 예. 얘는 오메가가 10의 제곱 10의 제곱 여기까지죠. 10의 제곱까지는 쭉 끌고 온 다음에 마이너스 20dB 슬로프로 내려가는 거니까 요 지점을 요 지점을 자를 대고 이렇게 쭉 그리면 되는 거고 여기는 10의 3승에서 꺾어지는 거니까 10의 3승까지 끌고 오고 10의 3승까지 끌고 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0dB 퍼 데케이드 슬로프로 끌고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이 더하기 할 때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여기는 뭐냐면 40 더하기 0 더하기 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여기까지는 40일 거다 해 갖고 이렇게 그림을 끌고 오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요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스타트 포인트 그리는 방법, 편리한 그리는 방법 스타 프리퀀시에서 크기 결정이다. 첫 번째. 그러면 스타 프리퀀시 여기서 보면은 뭐 하여간 이 왼쪽 끝이겠죠. 보면 40이고 그다음에 00이니까 40이 그러니까 여기 시작할 때 여기가 40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40 포인트를 여기 찍어요. 이렇게 40dB를 찍고 보니까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는 그다음엔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기울기. 여기 기울기는 0이죠. 그러니까는 40dB에 시작했는데 기울기가 0이니까 그냥 x축하고 평행하게 가면 돼요. 어디까지 오냐면 10의 제곱까지. 그다음부터는 기울기만 계속 보면 돼요. 기울기만. 여기까지의 기울기 여기 기울기는 0이고 여기 기울기 0이고 얘만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0dB. 그러니까 40에서 출발을 40에서 했어요. 40에서 하고 마이너스 20dB 기울기로 첫 번째 구간 마이너스 20dB로 가는 거죠. 그러면 40에서 10배 주파수가 커질 때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마이너스 20만큼만 되게 떨어지겠죠.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20이고 10배 주파수 증가한 데서 이렇게
요 지점을 통과할 거다라는 거죠, 요 지점. 그러니까 그 지점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자, 10의 제곱에서 20db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기울기를 보니까 여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0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가 됐어요. 이거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쓴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되니까 10의 3승에서 20dB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면 10의 4승이 되면 얼마가 되느냐? 20 빼기 4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을 통과할 거고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 여기를 통과할 거다 이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지점을 이렇게 동글뱅이를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그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위상은 100이면 0도니까 이건 뭐 0 그리나마 안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 각각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려봤으니까 잘 그릴 거예요. 그죠? 그려보니까 여기 (10의 제곱인 부분에서 10의 제곱의 10분의 1과 10배인 지점 그래서 꺾인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고 어쨌든 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또 합성을 할 것이냐는 매그니튜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구간을 일단 나눠 보면 여기 두 번째 구간 여기 네 번째 구간은 여기 네 번째 구간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스타트 포인트 잡자 0도에서 출발하는구나. 기울기는 0도 퍼 데케이드 그래 그러니까 여기 개걸음 치듯이 가자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도착한 데가 다시 0도예요. 그죠? 0도에서 기울기를 보면은 마이너스 45도 퍼 데케이드로 내려오고 있죠. 왜냐면은 여기 기울기는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5도 짜리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45도. 그러니까 주파수가 10배 증가를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45도까지밖에 내려오지 않을 거니까 마이너스 45도를 쭉 커서 다음 구간 이 지점 그리면 자를 대고 쭉 자를 대고 쭉 그 다음에 이 구간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45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파수가 10배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 90도가 떨어지니까
시작을 마이너스 45도에 출발했는데 주파수 10배 늘어났을 경우에 마이너스 135도까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만나는 지점 여기 그래서 선을 그 다음은 마이너스 45도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 부분은 0이니까 다시 0으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 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오늘 많이 해와서 오늘 내일 해서 오늘은 PC 하느라고 정신 없을 테니까 수요일에 이 문제를 퀴즈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갖고 오세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수업 끝. 점심들 맛있게들 드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했어요.